이 모든 게 정몽주가 살해된 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개국공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일은 공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지금까지 잘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한 건 바로 이방원. 신하들조차 이방원의 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조선 개국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대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의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7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신위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 정도 이방원 정도면 그 직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그렇죠. 이건 주장해도 되잖아요. 나 이거 해줘.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와. 왜요?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라.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강엄마. 강씨. 그렇죠. 바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강씨.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씨는 이방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야, 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성계는요, 조선 개국의 공이 강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세자의 아이고 지렸을까요? 그게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빠고시죠? 에. 가게도 보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이때 신하들의 이구동성 발언.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신하들은요, 강씨의 아들 이방번이 아닌 한씨의 아들 가운데 저 둘째 이방과나 조선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을 제안하면서 이성계에게 이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한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때 문 밖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강 씨였습니다. 신하들이 왕비인 자신의 자식이 아닌 죽은 한 씨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걸 딱 듣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무서운 여자구나. 방벌이가 좋겠소. 이런 식으로 세자를 세우신다면은 훗날 반드시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무슨 분란이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입니다. 국왕의 핏줄이고 살아있는 왕비의 소생입니다. 헌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입니까? 왕과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종일 내밀었을 때 그 신하들이 이방번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 이게 진짜 정말 이 드라마의 장면들이에요. 지금 와, 계속 이게. 오늘 너무 예. 재밌어요, 선생님. 자, 신하들은요, 땅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이 이방번을 반대하면서 이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 눈치챈 한 신하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강 씨의 두 번째 아들 이방석이 좋겠습니다. 왜요? 왜지? 네. 세자 자리에 적장자도 아니고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도 아닌 신덕왕후 강 씨의 아들,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강 씨가 개입된 거예요.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은 자신과 친형들이 모두 해왔는데,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신은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은 의붓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죠? 어찌 보면 진짜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평생을 막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같은 마음으로 막 다 했는데 그 끝은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그동안 그 모든 게 이분의 계획이었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족을 위해 피까지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냉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돌아선 어머니 강 씨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데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 씨 말고요. 또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아하, 이게 진짜 결국 정도전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민 것이 아니라 강 씨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 조선이 세워진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공신 중에 공신,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이방원이 아닌 강 씨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장성한 왕자입니다.
사실 이 정몽주 사건 이후 부자 사이는 전처럼 애틋하지 않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뭔가 전환점 같은데요. 바로 명나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진짜 왜 그래? 명나라로 가라고요? 네, 이 당시 명나라로 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요동정벌. 비록 위화도 회군으로 물거품이 됐지만 조선이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이 명나라는 이 조선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나라가 조선에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주고받던 외교를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말 10,000마리를 바치라.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외교 횟수까지 줄어든다? 진짜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단절. 중단이죠. 단절. 맞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이성계가 급히 사신을 보냈는데요. 입국조차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이성계 머릿속에 빡 떠오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아니 왜 빡 떠올라요? 맞아. 싫어했는데 아니 싫어했잖아요. 안 되는데. 왜 싫어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빡 떠오를까요? 참.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에도 급제한 학식 높은 아들. 자, 그렇다면 명나라에 가서도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감정이 안 좋다는 것과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사람을 찾는 건 또 다른 감정이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이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답할 사람이 없다.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비닐병기를 꺼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신을 외면해 오던 아버지의 부탁. 이방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사실 이 왕자를 보내라는 것은요, 인지를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방원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가겠다고 한 겁니다. 명나라로 떠난 이방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수행합니다. 야. 네, 역시나. 네, 역시나 이방원입니다. 목숨을 건 명나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방원, 그동안 많았던 배척에서 벗어나 조선의 중앙 정계로 쭉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온 줄 알았잖아요. 네, 들어와야죠.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아하, 이게 진짜. 너무하네요. 여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된 채 지방 경계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 조선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 건국 이후 이방원을 가장 경계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배제시켰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강씨. 그렇죠.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습니다. 왕비를 잃은 이성계는 너무나 슬퍼했죠. 그래서 이성계는요, 왕비의 무덤을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공신에게 3년 동안 내 아내의 무덤을 지키라 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그리고요, 궁궐에서 이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도성 내 덕수궁 근처에 무덤을 만들죠. 교수님, 여기엔 이성계의 그 놀라운 정적 속셈이 숨어 있죠.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 이후 이방원의 상황 나아졌을까요? 당시 이방원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내가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하니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럼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정도전 일파가 호시탐탐 이방원의 정치적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방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정도전이 빼든 칼. 이건 바로 사병 혁파였습니다. 사병은요, 개인이 보유하던 병사를 얘기하는데 혁파란 낡아서 못 쓰게 된 제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이 병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정도전이 지금 이 시점에 사병 혁파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사병은요, 나라가 위험할 때 빠르게 나라를 지키는 수단도 됐지만 만약 역심을 품게 되면 적이 될 수도 있겠죠. 정도전은 자신이 다스리는 중앙군 외에 왕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의 무력을 빼앗고 공식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도전의 뜻대로 이방원은요, 사병을 빼앗겼고 무기까지 모두 반납했습니다. 야, 최악이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도전이라는 거대한 적이 다시 이방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 고립, 무력의 해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 자,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이방원이 생각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왕자의 난 나올 것이 나왔구만. 이걸 위해 달려온 거잖아요. 뭐 많이 참았네, 많이 참았어. 왕자의 난. 아버지가 정한 세자를 바꾸기 위해 병사를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